예, 그렇다면 여야 역대 영수회담은 어땠을까요? 대통령과 제1야당 사이 대표 사이 회담은 지난 20년 동안 6차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박찬범 기자 리포트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최근 영수회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간 만남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홍 대표는 정치보복 수사 중단 등 현안도 거론했는데 합의한 게 없어 서로 할 말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여야 대표와 같이 만나는 3자 회동은 있었지만 영수회담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3차례 열렸는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2차례 회담에선 한미 FTA 등 현안이 논의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2008년 영수회담에선 경제 살리기 등 7개 합의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0년간 6차례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를 도출한 만남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2차례 열렸는데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연정 제안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역대 가장 많은 8차례 영수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7차례 만났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민생 안정, 의학 분업 사태 등 여러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 역대 영수회담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오늘은 어떨까요? 의제 논의를 넘어서 전격적인 합의 도출까지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좀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8차례 네. 있었고 그때 의학 분업과 관련돼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꽤 잘 된 영수회담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이회찬 당시 총재가 몇 차례 영수회담을 해봤지만 남는 것은 후회와 분노, 통탄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서 잘 되면 대통령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구도죠. 그리고 제1야당 대표로서는 대통령과 맞상대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호응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겠는가?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으로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21대 국회는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치러진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국회의 도움, 정확하게는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협력 없이는 국정을 원활하게 꾸려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꼭 돌파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통을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만들게 이 정도 선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협치의 근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어떤 절박감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자, 김성일 평론가. 일단 논의해야 될 문제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1시간 남짓한 차담으로서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 당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영수회담 정례화라든지 아니면 여야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것을 다 결론 낼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을 다 결론 낸다 하더라도 차후에 발생할 문제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협치를 하려면 협치의 틀과 운영 방식을 합의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져간 과제들에 대한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오로지 다 대통령의 태도와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몇 번 큰 결단을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그런 큰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총선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들, 특히나 소통이나 협치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는데
그 음성이 없이 영상만 보는 이 모습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2024년이라는 이 시점에 과연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의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진정성을 또 의심케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갈래,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국민의 시각의 갈래에서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 국민들은 기대와 의구심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